아, 이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덕목은 무엇입니까? 감사야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최대의 비결입니다. 라고 알버트 슈바이처 씨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느낍니다.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 감사함만이 아니라 또한 감사할 줄 알면 모든 덕목에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함이. 그래서 모든 덕목이 함께 생긴다 하고 픽케로가 말했습니다. 동감하시죠?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 얘기를 또 휴메라는 철학자가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이다. 야, 이건 진짜 무섭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범죄래요. 야,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Ingratitude is the essence of vileness. 악의 본질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악의 본질이랍니다.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덕목이고요. 이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행복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평온함, 고요함, serenity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요하고 평온한 거 원하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든가 어디 호숫가 고요한 곳에 잔잔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고요함 속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쓴 그 Serenity Prayer라는 게 있습니다. 고요함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Oh God,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with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he things which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s.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바꿔야 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주게 하고 내가 바꿔야 되는 것들은 용기를 내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가 이 기도문에서 느낌이 다 다르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 바꿀 수 없잖아요. 예. 또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를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지만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의 5년 후에 3년 후에 나의 모습은 더 멋있는 나의 모습 또 더 행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셔야죠. 그래서 serene 한다고 하는데요. 행복을 추구함, 고요함의 이제 정의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엄청난 열정이에요. 엄청난 열정으로 이루고 난 후에 그 끝자락에서 몰려오는 평화로움의 다른 모습이 serene함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 평화로움이요. 그냥 오지 않는 듯해요. 이 평화로움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요. 엄청난 열정으로 초집중해가지고 이루고 난 뒤에 오는 그 평화로움이 있어요.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떤 일을 딱 목표를 정했을 때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목표에 달성했을 때 오는 평화로움,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만족감,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너 잘했다고 내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런 모습이 이러한 편안한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데니시, 덴마크에요. 이 해계라는 그 컨셉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creating warmth, 따뜻함을 만들어내고요. connection, 연결하고 그 웰빙, 우리가 말하는 웰빙을 이걸 만들어주는 컨셉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spirit, pleasure, 다시 말하면은 아주 어떤 정신을 얘기하고요. 어떤 기쁨을 얘기하고, 그리고 리추얼, 어떤 의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시간 내서 어두운 곳에서 불을 지피고 음식과 와인 같이 나누고 즐겁게 사교 얘기함으로써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죠. 담요, 음식, 와인, 모닥불, 좋은 사람, 대화하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장님들, 이런 거 우리 파트너들하고 한번 회계를 같이 하는 거를 꿈꾸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파트너들이, 예? 약간 추우면 담요도 뒤집어 쓰고 앞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또 와인도 한잔 하면서 좋은 얘기 같이 나누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별로 이러한 리추얼이 있는 듯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요, 네이티브 인디안, 그 인디안들의 리추얼이 있었는데, 제가 네이티브 인디안의 그 친한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뭐 다 오픈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저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간다고 일요일 날 오후에 어디, 아주 야외로 날 데리고 왔어요. 이런 산속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 황토로 만든 그 집이 있어요. 그걸 스웨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황토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입구가 조금 맞죠? 글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뜨거운 돌을 하루 동안 달궜대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닳은 돌들이 커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뚝 불러 앉아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종교하고 상관없이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하는 의식이래요. 뭘 하냐면은, 저도 탐가했어요. 그냥 빤스만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뭐 크리스찬은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그 생물에 대한 기도라고요. 그리고 자기 후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자기 조상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뉴본 베이비들, 아직 태어날 그 신생아들에 대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들, 사냥을 하잖아요. 옛날에 사냥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사냥해서 죽이는 동물까지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또 먹게 해주는 그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냥은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고요. 그런 의식이 또 그들을 지켜나가게 하는 어떠한 정신적인 그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해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 간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몸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by doing good 하면은 being good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웃음을 짓는다 이런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막 웃으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막 웃다 보면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나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좋은 사람이 돼야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행위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반드 이 문화도요. 될 수 있으면 험담은 no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같은 팀워크로서 세미나가 있을 때 먼저 가서
뭐 필요한 게 있나 없나,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도 하고, 칠판을 또 지워야 되면 지우고, 다 정리해서 어느 강사가 그날 강의를 하든지 간에 다 진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나도 기쁘지만 내 파트너들, 내 형제 라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 유능감,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자유는 자율, 자발성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유로워야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죠.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능함, 성과를 나타낸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영린이라는 거 영화 아시죠? 용의 비늘이 쭉 있는데 역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그래요. 죽인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칭찬하는 게 맞고요. 지적질이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또 스폰서의 또 책임감도 있을 거고,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 내 파트너가 성장한다는 또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지적질과 비판보다는 사랑과 포용 그리고 감싸줌으로써 더욱더 잘하는 부분만을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관계인데요. 사랑하는 사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옛날 영화에 나온 얘기라는데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정민 사장님 요즘 보이는데 이정민 사장님하고 내가 파트너야. 그 이정민 사장님한테 내 가슴을 탁 대고 이정민 사장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감동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 최정일 원장님이 나를 또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당신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행복은요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관심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폴라이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관심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래요. 영어로 grit라고 합니다. grit. 집념, 패기, 뚝심, 투지, 기계 이런 것인데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능력,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집념, 패기, grit 영어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정상까지 그 한계까지 가라는 거죠. 그 그릿의 특성은 뭐냐면은 장기간 목표를 정해놓고요.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는 열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를 정해놓고 인내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열정 여러분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유능감이란 에너지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못한다고 그러고 넌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은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어저께 우연히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뭐 시리즈가 있어서 몇 개 봤어요. 그때 그 타지철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 사교천인가 뭐 그 오픈식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야 우리 회식하자 해갖고 그 뭐 있잖아요. 그 차지철 뭐 김계원 뭐 또 그 총 쏜 사람 뭐 이렇게 한 4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꾸지람을 했대요. 그 박정희 죽인 사람한테 그 이름이 뭐죠? 김 뭐 어쨌든 그 사람을 꾸지람했더니 차지철까지도 그걸 또 같이 경호실장이었는데 같이 또 한마디를 했대요. 사람이 도른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계획을 안 했는데 지적질에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은 갖고 있었는데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는 해요. 근데 하도 자기를 지적질하니까 차지철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당신도 죽으라고 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이성을 잃으면 살인도 하나 봐요. 절대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잘 컨트롤하고 진짜
성공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만을 서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요함도 행복의 특성이 될 수 있으나 치열하게 몇 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매일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그래요. 3년 동안 나는 플래티넘 되겠다. 3년 안에 나는 골드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상태가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뚝심 있게, 집요하게 관심을 추구하는 과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많이 즐거움을 주는 게 산책하고요.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여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거 너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조용할 때 혼자 걷고 사색하고 나의 계획을 또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존 레이티라는 하버드대 임상 정신과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엑서사이즈가 정신치료자의 꿈의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anxiety, 걱정, panic disorder, 아주 뭐라 그래요, 공황장애 같은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일반적인 것에 운동이 제일 좋은 약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노래, 에피네프린, 세라토닌, 그리고 도파민 같은 것들, 약이 있잖아요. 정신과 약과 같은 효과를 낸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우울증 치료 약 중에 미국에서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리탈린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운동이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약 안 먹어도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정신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행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책하고 여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행 많잖아요. 우리 폴라이프에서 추구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표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세우세요. 아이디드 해가지고 아니면 PD 3번 해가지고 그레이트 익스케이프 간다. 나 하와이 간다. 나 뉴욕에 간다. 이런 목표가 있고 골드 게러웨이, 골드 이상 갈 수 있는 여행, 플래티넘 피너클, 플래티넘만 또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단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이 좋은 거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포함됩니다. 걷는 거, 노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여행 생각하니까 막 그냥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광주에 또 여행 가거든요. 우리 또 파트너들 보라. 그 다음에 또 창원에 갑니다. 창원에 가서 우리 파트너들도 보고.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오늘 이거 좀 끝나면은 또 오늘 낮에 또 우리 서울센터에 가서 우리 또 파트너들도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 종합 세트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요, 이런 것들이 좋은데 또 줄여야 되는 게 있답니다. TV 보는 거,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라. 디지털 다이어트는요, SNS,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엔 또 비즈니스 툴이라고 그것도 당뇨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너무 많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구리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카카오톡 하는 거. 우리 리더분들 많이 하시죠. 할 때는 하지만 또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밸런스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전에는요, 돈과 행복을 어떻게 비례하는가에서부터 지금은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는가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답니다. 지금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한 말에 중점적인 게 소유적 실제 양식은 현대 문명의 재앙으로 본대요. 소유적 실제를 재앙으로 보고요. 존재를 경험하는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산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경험을.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어렸을 때 가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 나중에 네가 더 큰 성공을 하려면은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그냥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책을 사는데 아까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책은 우리 정신 그 영혼의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 경험을 하라는 거는 제가 네트워크에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빌딩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람이라는 유튜브에서 그 소녀가 지금 95억짜리 강남에 빌딩을 사서요. 이게 거의 100억이죠. 그 5층짜리인데요. 3억인가 보증금을 받고요. 그다음 매달 2천만 원의 수익금을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인쇄 수입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요, 2천만 원을 예? 95억, 100억을 안 갖고도 ID 10만 LP 이상 탄탄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1,800만 원, 2천만 원 수입도 되거든요. 뭐 골드가 되든가 얼마든지 그 보람이가 100억짜리 거의 가까운 빌딩을 산 것 같은 그 인쇄 수입을 그래서 그 월세를 받아 2천만 원 받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걸 intangible asset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 경험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경험을 쌓는 거 아닌가요? 리더십을 쌓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주고 빌딩을 사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tangible asset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자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거라고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안에서 더욱더 큰 강남의 땅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땅이 올라가서 부자가 된 거지 진짜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정한 리더는요, 존경을 받습니다. 왜? 자기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최고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으로 아니면은 잔머리 써가지고 그걸 JQ라고 한답니다. 잔머리 지수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판매를 많이 장려를 한다든가 땅콩 계좌를 많이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직급을 간다면은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을 위한 소비가 더 큰 행복감을 주는데 이 안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력서를 레주메라고 그러고 영어로 CV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비타라고 하는데 이 커리큘럼 비타를 여러분들은 매일 쌓아가시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고 우리 뭐 폴라이프가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잘하고 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람 또 의사들만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이걸 판매라고 생각한다면 세일즈맨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못해요 그분들이. 왜 못하냐면은 평범한 분들이 뭐 아줌마라면 아줌마고 아저씨라면 아저씨들이 그다지 큰 스펙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시스템을 따라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 하니까 더 큰 성공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한다 병은 버리셔야 돼요. 머리 비우세요. 다 비어 있어야 물도 더 채울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라이프 왔으면 폴라이프 문화에 적응하셔야 되고 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이 안에서의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 동료, 형제라인들 많이 보고 배우십시오. 좋은 문화가 이 안에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쌓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력서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의 이력서는요. 행복과 비례한답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여러분 이력서, 경험의 이력서하고 비례를 한대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지혜는 돈을 버는 것보다 경험을 투자하라, 뭐 이런 걸 가리킨대요. 그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김현정 골드님의
따님이 또 어디예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인가 또 여름 방학 때 또 봉사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잠깐 올린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배낭여행을 해야 되고요. 가서 고생도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을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우리가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 미국 있을 때 배낭여행을 유럽에 갔었어요. 많은 돈은 없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왜 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스위스랜드의 루제안이라는 호수가를 갔었는 때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 고요한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거는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라 돈 주고 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자동차 암만 좋은 롤스로이스를 샀다고 하자고요. 그거 자랑하는 것도요, 1년, 2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요, 두고두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돕는 행동을 하면 선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주변 사람이랍니다. 맹모 삼천지교, 예? 까만 것들은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까맣게 되고요. 빨간 거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빨갛게 됩니다.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합니다.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친한 친구 10명을 그들의 수입을 평균해 놓으면 여러분의 수입이 된답니다. 다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폴라이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좀 더 스트레칭하고 5년 전에 나보다는 5년 후에 나는 한치 더 큰 성공자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보람도 있고 내 자녀에 대해서 진짜 떳떳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포트 존,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커넥티드라고 하죠. 2011년에 나온 책인데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한국 번역으로 된 책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이 커넥티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요. 나로 인해서 15%라는.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나로 인해서 행복할 게 10%. 또 제 3단계까지 나가면 6%가 된다. 결국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 놀라운 힘이에요. Surprising power of the social network라고 얘기하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주면 여러분 3개까지 15%, 10%, 6% 영향을 준대요. 이게 얼마야? 이것만 해도 30%가 넘네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선한 부자의 영향을 여러분 가까이 있는 3대, 여러분 우리 GLP, 우리 3대 발륨 중요하지 않습니까? 3대 발륨 중요하듯이 여러분 3대까지 책임지시고 좋은 영향을 주세요. 여러분 성공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행복한 사람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나쁜 파트너들을 그럼 버리라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은요 그것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위험시가 발생했을 때 나부터 산소 마스크 끼고 옆에 노약자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나 먼저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나가 살아야 옆에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살려면 내가 좋은 에너지 있는 사람 곁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업은 파트너하고 하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 사업은 스폰서하고 하는 겁니다. 왜? 스폰서가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너들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많은 시간과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나의 전략을 같이 하나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파트너라기보다는 여러분 스폰서 라인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스폰서하고 모일 때는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스폰서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폰서에서부터 받은 에너지를 파트너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요. 주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래요. 누구랑 가장 같이 보낼 때 행복하냐고 통계를 내봤더니요. 1번이 연인이래요. 여러분 연인들 옛날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랍니다. 이 패밀리하고 프렌드에 결국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간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들 그들을 성공시켜야 될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 나의 친한 친구들 뭐 지금 당장 그들이 거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면 그들이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옵니다. 영혼의 3대 영양소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자유, 유능,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행복을 위해서요, 명상하고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나 주위에 좋은 관계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제1의 공간은 집이고 제2의 공간이 일하는 데라고 한다면 제3의 공간도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ird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3의 공간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격식과 서열이 없어야 되고요. 소박한 곳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는 곳이 제3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폴라이프 그 성공대학에 트레이닝을 할 때 그 꿈 드림보드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멋있는 집을 더 갖고 우리 파트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얘기 나누고 미팅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3의 공간일 거예요. 이것도 그 사회학자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복은 특별하지가 않대요.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합니다라는 거고 우리의 경우에는 성공의 8단계, 성공의 탱커와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에 무슨 특별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8단계, 성공의 탱커 아닌가요? 우리 개인 성장, 리더십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시간 관리 잘하고 재정 관리, 공간 관리,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 노벨 의학상을 이렇게 두 분이 받았습니다. 혼조 그리고 앨리슨 박사인데요. 이게 바로 면역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의를 많이 둡니다. 1세대 항암제는 항암치료제, 2세대는 표적, 3세대가 지금 나온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면역의 역할이 자꾸 커지는 거죠. 지금 미국에는 DNC, 지금 제가 그 동대구 그 세미나하고 그 신세계 백화점 거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실에 엄청 큰 그 뭐 식당가가 있던데 DNC가 있더라고요. 지금 뱅크럽시예요. 이번에 그 뱅크럽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에다가 GNC가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를 해요. 이제는 온라인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4차 혁명 시대에 온라인으로 폴라이프를 함을 감사하게 느껴야 됩니다. 요 가운데 저 안경 끼신 분이 조코다 박사라는 인도네시아 우리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인데 그 옆에 약간 좀 밝은 색의 옷을 입은 뭐 빨간색 계통, 자주색 계통을 입은 분이 쌍나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조코다 박사 또 왼쪽에 앉아있는 분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은 또 그날 강사였고 지금 폴라이프의 좋은 영향력을 인도네시아의 또 한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료 전문인들이 이걸 누리고 있답니다. 간호사, 의사들에서 한 200명이 오래됐죠.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트린 시스티카라고 그래요. 그 여자들 그 자궁 근종이라고 하죠. 무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터지면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분도 무록대메 트랜스 팩터 드신 분은 아닌데, 팩터를 드시다가 이게 터져서 나와서 자기가 이걸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 팩터 닥터스 아카데미. 지금 이렇게 또 닥터들만 모아놓고 우리가 이것도 한 400명 됐었죠, 그때. 그 본사 14층 강당이 좁아가지고 어디서 했냐면은 그 철도 회관인가요? 잠실에 롯데백화점 옆에 앞에 있는 거기서 대강당에서 1, 2층으로 된 데서 했습니다. 참 이 회사의 그 중역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지금 데빌 리잠비 그리고 스티브 투 지금 보드 부회장을 하고 있는 스티브 투 이번 8월 17일 날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철학이 좋아요. 철학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재정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뮤러, 우리 같은 사업자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항상 좋은 본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스폰서한테 받는다라고 그랬죠. 레이 뮤러가 첫 번째 플래티넘이고, 그 다음 바니 테일러, 그 다음에 바브라 웨그너, 딘 앨런, 이런 순서대로 제가 폴라이프를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내 스폰서님 에디파이를 못하는 사람은 큰 성공 못합니다.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레이도 14번째 폴라이프 만나서 간을 이식까지 하고도 몸이 망가졌을 때 폴라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도 폴라이프를 알리시는데 게을리 안에서 만나면은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몸이 벗어요, 이분이. 그래서 만나면은 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건강식품 좋다는데 왜 당신은 폴라이프 그렇게 좋다는 거 먹고 몸이 안 좋아 보입니까? 할까봐 전화로만 한 거예요. 전화로만 콜 컨택으로 해서 플래티넘까지 가신 분. 그 플래티넘 되기 바로 직전에 간을 이식해야 됐어요. 3달 반을 병원에 있다가 나와 보니 플래티넘이 된 거예요. 이때 플래티넘, 첫 번째 플래티넘이라고 대단한 환영식을 해줬어요. 그때 레이가 스피치를 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닌가요? 3달 반을 돈 하나 한 푼 못 벌고 컨벤셔널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고갈이 났을 거예요. 그 모아놨던 돈 다 쓰고 집도 담보를 잡아야 될 거예요. 네트워크는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자기 감사하다고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니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는 팀반드 우리 수장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있는 거예요. 팀반드 대단한 철학이 있고 대단한 사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과대평가해도 되지만 과소평가는 하지 마세요. 진짜 대단한 그룹인데 우리가 대단함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디 소속할 수 있다는 그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폴라이프의 팀반드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시면은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팀반드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어느 회사 지사장님도 다 알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가정에 나온 거예요. 이현정 양이 나오네요. 4년 반, 거의 5년 동안 코마에 있다가 좋아져 갖고 이렇게 지금 저희 행사에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오비다 하루에 한 병씩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살리려고 2병씩 호줄에 넣어줘가지고 3일 만에 애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캐티 존슨이 그 가운데 핑크색 입은 여자인데 파트너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분이 컨벤션 때마다 오세요. 여러분들 올해 또 올랜도 컨벤션 가시면 또 보실 거예요. 이분이 참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아직도 다이아몬드세요. 이분 평생 다이아몬드 같아. 근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자꾸 달에 가잖아요. 갈수록 한국 인원수가 느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닥터 제이스 내가 다음에는 꼭 PD 돼서 온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도 다이아몬드로 오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밑에 언젠간 대단한 분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그 블란 헤어가 바브라 웨그너. 지금 골드 인터내셔널 저의 스폰서입니다. 아니하고 저 사이에 있는 바브라.
가족 같은 분이죠. 요게 맨 왼쪽이 우리 딸이고요. 그 옆에 김진선이고, 그 옆에 바브라, 그리고 보이프렌드입니다. 뭐, 무슨 생일이었어요. 우리 딸의 생일이었나? 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합니다.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인, 가족, 배우자, 친구,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꼭 들어가시기를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피치클럽 플래티넘들입니다. 지금, 요, 오른쪽에 그 가운데 젊은이가, 잘생긴 젊은이가 말레이시아 변호사입니다. 그 옆에는 그분들 부모인데 의사 부부입니다. 이 두 조가 제 플래티넘 스피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국제부사장한테 저를 확인하고 너무 좋은 리더라고 하니까 제 비디오를 구해가지고 자기네들 미팅할 때마다 미리 한 18분, 20분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6개월 동안 미팅해서 골드가 됐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라인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참 보람 있지 않아요? 이런 젊은이가 26살 변호사 합격했는데 그만두고 폴라이프만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스피치 때문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제 스피치를 비디오를 구해가지고 자기네들 미팅할 때 알지도 못하는데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6개월 만에 골드가 됐다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오늘 만나고 수요일 날 광주에서 만나고 예? 목금토 또 창원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죠?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팀반드에 이 미션 스테이먼트가 있어요. 비전 스테이먼트도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갖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겁니다. 팀반드 We Run as One 하나로 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 4월 1일부터 팀반드 유나이티드 사업자 미팅 월요일 날 아침 팀반드 줌 플래닛 이거는 소비자를 구축하는 저녁 목요일 9시 미팅입니다. 지금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좋은 강사님들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외부의 훌륭한 강사님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지금 여러분들 ID님들, PD님들 이러한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기러기에 맨 앞에 있는 분이 끌고 가지만 그분이 어떻게 끝까지 수천 마일을 끌고 가냐고. 뒤척 맨 앞에 있는 거 뒤로 빠져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이 또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폴라이프에 지금 중간 척추 역할을 하시는 아이디님들 이상 진짜 많이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7일 날 팀반드 연합 세미나를 합니다. 팀반드 연합 세미나로 진짜 요번에 400명 목표예요. 여러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더 모셔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오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 다 마음에 후회하는 말들을 제가 들어요. 아유, 내가 몇 명을 더 모셔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좋은 세미나를 왜 나 혼자 들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모셔오세요. 1박도 아니고요. 원데이입니다. 11시부터 6시까지 점심, 저녁 드시고 헤어집니다. 아니,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이것도 대전에서 합니다. 가장 중간에서 합니다. 중간에서. 다들 2시간씩 운전해갖고 오는 거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오세요. 8월 17일 날 대전에서 400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 오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버스라는데 꼭 그 책도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버스의 운전사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이끌어야 되냐면 당신의 버스를요 열망 비전으로 집중해가지고
진짜 그 성공의 땅으로 여러분이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긍정 에너지가 연료입니다. 부정 에너지가 아니고요. 버스에 사람을 초대해야죠. 버스가 크잖아요. 혼자 타고 가냐고. 많이 모셔오라는 거예요. 8월 17일 날 버스를 꽉 채워갖고 오세요. 그러면 5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도 시스템을 따라하고 네트워크의 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고 그런다면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가 회사의 법칙을 준수하고 또 팀반드의 그 법칙과 우리의 그 그룹의 그 법을 제가 강조하고 도덕성을 항상 얘기할 때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있어. 에너지에 피를 빨아먹는 그 부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승 금지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승객들이 버스에 있는 동안에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파트너를 사랑하셔야 되고 목표를 갖고 가셔야 되고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간다. 우린 반드시 성공으로 간다. 자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경험이 없다면 뭉뚱한 성공한 스폰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하면서 봐라. 제이스킴도 갔고 김진선도 갔다. 지금 김진선은 그 자기의 그 자유의 꿈을 위하여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늘도 오는 날, 지금 오늘 밤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오늘도 그 월요일 날인데 또 대학생들 또 수백 명 또 밥을 또 해야 된다. 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와도 되는데 오늘 그 또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자기가 기꺼이 원해서 수백 명의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밤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소유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행복을 합니다. 김진성과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좋은 리더들을 따라서 같이 좋은 즐거운 에너지로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정의 에너지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버스에 태울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탑승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긍정의 에너지만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른 나의 비전에 동참하는 승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이전까지의 여정을 즐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목표를 정하고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걸 달성했을 때 고요함에 행복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여정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4층 소나무기를 함께 달리는 달면서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아가고 홀라이프의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사람이 몰아치고 올라가는 힘든 물건이 우리에게 당신의 주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러기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또 보내드릴게 또 보세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사람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금방 지칠 수도 있어요.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줘야 그 힘으로 맨 앞에서 대형을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분이 언제까지 가냐고 또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들이 또 책임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리더십인 거예요. 왜 혼자 하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많은 이 중의 미팅은 제가 많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세요. 잘못하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맨날 하는 사람만 하면 그 사람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도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총 맞고 대통령 쏜 사람이 김재규랍니다. 지금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